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73% 빠져서 249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2200억 가량 팔면서 제법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0.7%가 빠져서 결국 2500선을 내줬고요. 다시 2400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참 그 한국 증시가 유난히 약합니다.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추수감사절 때문에 휴장이었고요. 오늘 뭐 일본 증시는 열렸는데 일본 증시 0.5%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장중에 또 신고가 근처 이렇게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굉장히 잘 나가는 데 비해서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이렇게 좀 상반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좀 올라가지고 130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조금 여러 가지 지표들도 지금 안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오늘 보면 삼성전자 1% 정도 빠졌고요. 하이닉스가 1.6% 이렇게 빠졌고요. 대표 주식들이 다 빠졌어요.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쪽도 빠졌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같은 바이오 쪽도 빠졌고요. 금융주 쪽도 KB금융 뭐 1%대 이렇게 빠지고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가운데에 약간 테마성 이런 주식들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6% 가까이 이렇게 오르면서 몇몇 종목들 이렇게 자꾸만 시장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 일본 증시가 좋은 거는 지금 일본을 이끄는 여러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은 이제 해외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특히 일본 주식 이제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해외 투자에서 중국을 제치고 이제 일본 주식이 2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여전히 당연히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일본 주식도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높을 때 이제 관심을 가지면 이게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래도 왜 좋은지 그런 건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패스트 리테일링, 유니클로죠. 우리도 알고 있는 친숙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조 가까이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의류 쪽인데 확실히 지금 의류 쪽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건 닌텐도입니다. 닌텐도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닌텐도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거의 70조 가까이 되는 그런 큰 회사고요. 그래서 게임주도 보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상당히 안 좋지만 이렇게 일본의 게임 회사는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게 반도체도 좋아요. 보면 일본의 이제 웨이퍼 업체죠.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도 역시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1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 세계 1위이긴 한데 하이닉스보다 시총이 지금 높죠. 100조면. 그래서 반도체도 확실히 지금 뭐 미국의 엔비디아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뭐 나쁘진 않은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반도체도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근데 뭐 세계 다른 또 좋은 반도체 회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지고 다른 나라 주식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이유가 참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주주 환원 문제, 그리고 중복 상장 문제,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최근에 느껴지는 것은 관치금융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주들을 보시면 PR이 굉장히 낮거든요. KB금융이 지금 4대 PER이고요. 하나금융주주가 3대 이렇게 PR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참 가치 지표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지금 수치죠. 지금 금융주들이 이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PER이 4, 뭐 3 이러고 있는데 정상적인 지금 PER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 그 주주 이익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돈이 주주한테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주주 환원율도 낮고요. 지금 또 보면 정치권에서 뭐 특히 이제 야당 쪽에서 횡재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좀 반자본주의 같은 이런 정책이라서 언제 이렇게 이익을 뺏길지 모른다. 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참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자회사 상장 문제. 이거는 중복 상장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보면 최근에 우리도 이제 상장한 게 보면 에코프로 머티라던가 두산 로보틱스 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이죠. 이런 거 보면 지금 신규 상장 종목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 약간 도박판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이 거의 5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주주 구성을 보면 두산 지금 최대 주주가 거의 70%를 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 지분 가치가 거의 3조 5천억 원 된다는 얘기인데 정작 두산 네. 모회사는 지금 1조 5천억밖에 안 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지금 수두룩한데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때부터도 그랬죠. LG 화학 주주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이 경우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서 두산과 중복 상장이 되어 있고요. 두산의 모회사 주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수요가 분산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두 회사가 다 상장돼 있다 보니까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고쳐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좀 세계 증시랑 자꾸만 이렇게 어,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모양이 보여야지 그래야지 좀 한국 증시에 다시 투자 매력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참 좀 유독 이렇게 코스피가 좀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더 이런 평소에 좀 갖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좀 더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